네,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오늘 촬영 날짜는 26년 6월 27일 새벽 시간입니다. 많이 답답하시고 화가 나시는 분들도 있고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있고 복잡 미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6경기가 더 남긴 했습니다. 제가 살다 경우의 수를 이렇게 복잡하게 보는 건 처음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빙고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16강 올라가냐 마냐 그 킹우의 수 얘기할 때 그렇게 복잡하게 안 했거든요. 그 조에서만 판단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 현재는 32강 체제로 변경됐고 조 3위들 중에 8팀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막 빙고판처럼 경우의 수가 엄청 복잡합니다. 뭐 할 때 뭐 하면 안 되고 뭐가 2대 0으로 뭐 하면 안 되고 뭐가 되면 안 되고 하는 이런 빙고판 만드신 분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현재 빙고판 3개가 날라갔습니다. 제가 촬영하는 날짜 기준으로요. 자, 여기서 4가지가 더 X표 쳐지는 순간 대한민국은 떨어집니다. 근데 이 중에 3가지가 살아남으면 대한민국은 32강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확률적으로는 되게 높다고 했었어요. 막 90몇 프로 진출 가능하다가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70몇 프로, 그리고 오늘은 50몇 프로인가 60몇 프로인가 이렇게 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축구가 워낙에 변수가 많기 때문에 특히 이번 월드컵은 무승부도 되게 많고요. 모든 월드컵이 그랬지만 이변적인 경기들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그 누구도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자, 근본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사실 참 가슴 아픈데 우리나라에게 이 경우의 수라는 게 어떻게 보면 거의 매번 없었던 적이 거의 없죠. 익숙한 부분이긴 합니다. 매번 월드컵이 시작될 땐 제발 이번 월드컵만큼은 경우의 수 좀 안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지만 계속 보고는 있었죠. 특히나 이번 월드컵 멤버는 대한민국 스쿼드도 어마어마하죠. 진짜 황금세대라고 불릴 만큼 어마어마한 스쿼드를 자랑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도 저 또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역대급, 조금 표현을 좀 격하게 하면 개꿀조에 포함이 돼서 경기장을 이동도 많이 안 해도 되고 진짜 이 정도면 아주 나이스하다. 대한민국 이제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일이었죠. 거기다가 1차전 경기 개막전이었던 멕시코와 그리고 남아공 경기에서 멕시코 김민재라고 불리던 선수가 나갔습니다. 해서 2차전 멕시코와 붙는 대한민국 입장 우리로서는 이것도 호재다라고 하며 우리 모두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잘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죠. 사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건 여러분들에게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직접적으로 멘트가 나온 얘기가 아닌 이상은 언급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행동이나 모션만 보고 이랬을 거야 저랬을 거야 정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직접적인 얘기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김민재 선수가 교체하고 나서 항의를 했다. 다치지 않았는데 다쳤다고 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선수가 그러면 진짜라고 하겠냐?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김민재 선수가 직접 자기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홍명보 감독한테 직접 물어보는 인터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될 수 없는 내용들은 선수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논외로 하고 저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축구를 진짜 좋아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굉장히 오래된 팬이고 그리고 축구 자체를 되게 좋아하고 즐겨 보는 사람입니다. 이번 월드컵도 제가 바랬던 건 선수들 다치지 않고 잘 맞췄으면 좋겠다였고 큰 기대를 안 했다는 뜻이죠. 이렇게 3차전이 끝난 입장에서 제가 이 영상을 하게 되는 이유는 전술적인 분석, 왜 누구를 안 쓰냐, 왜 나볼피하나, 나볼피하나, 왜 자꾸 그거 하냐, 도대체 뭐가 전술이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선수들이나 축구 전문가분들께서 더 판단하시는 게 빠를 것 같고,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남아공 경기가 있고 하루 뒤였죠. 하루가 지났습니다. 참패를 당하고. 홍명보 감독이 기자들 앞에서 인터뷰를 약 20분 정도를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그거를 듣고 있다가 그냥 별말이 있겠어라는 생각이었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내용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감독이 직접 하는 얘기거든요. 감독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말이 너무 이상해서 이거 지금 내가 이해한 게 맞나 해서 제가 다시 요즘 컨텐츠 때문에 좀 바쁜데
그거를 다시 틀어가지고 제가 전부 타이핑으로 옮겼었어요. 다시 그 문장과 문맥과 질문과 이걸 다시 확인했거든요. 제가 얘기하고 온 건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너무 뭐 유체이탈 화법 쓰고 뭐 자의식이 강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전술조차 나중에 말하는 게 자기가 주장한 거에 반대되는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 여러분들하고 얘기 좀 해봐야겠다. 이거 나 혼자 느끼는 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같이 듣고 야 김원 지금 김투입니다. 너 그거 억가야 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그치 그거 들어보면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이 다른 거 다 떠나서 감독의 입으로 직접 한 내용 그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홍명보 미스터리 편 시작하겠습니다. 남아공 피파 랭킹이 60이죠? 61인가 60인가 사실 피파 랭킹이 우리보다 낮기 때문에 그것도 한참 낮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이겨야 된다.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축구공은 둥글다는 얘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죠. 피파 랭킹이 높다. 선수 몸값이 높다. 뭐 월드 클래스 선수가 많다. 그 이유만으로 무조건 이기는 건 축구가 아닙니다. 우리 지금 이변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이번 월드컵에서도 뭐 예전 월드컵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변은 터져요. 우리가 남아공한테 져서 분노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이면에는 남아공과의 경기 내용을 보신 분들, 그러니까 경기 자체가 야 이건 이건 좀 선 넘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항상 매번 월드컵 때마다 있던 일이었어요. 예전에 과거를 돌이켜봐도 뭐 지면 막 언론 난리 나니까 축구 색깔이 뭐냐, 감독 경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월드컵 전에 평가전만 하더라도 맨날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이번에는 조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많은 축구인들이죠. 뭐 다는 아닙니다. 전체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박지성 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네. 2014년 월드컵의 실패를 다시 반복했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거든요. 이거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2014년 월드컵의 감독도 홍명보 감독이었고 2026년 지금 월드컵의 감독도 홍명보입니다. 그냥 우리나라의 하나의 어떻게 보면 또 역사 중에 하나인데요. 월드컵에서 국가대표를 2번 역임한 사람은 홍명보 감독이 유일합니다. 우리 명대사 알고 있죠? 나는 저 자신을 버렸습니다. 뭐 대표팀을 위해서 희생하겠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겠다. 물론 이 말도 좀 난리가 나긴 했었습니다. 봉사가 무슨 20억이냐 뭐 이러면서 난리가 한번 났던 것도 있었죠. 근데 우리 모두가 또 충격 먹고 분노하는 이유들이 또 하나 있죠. 다른 건 아니고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그때 당시 우리나라 1무 2패했습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1승 2패 상태죠. 홍명보 감독이 이끌었던 2번의 월드컵 조별 예선의 결과는 1승 1무 4패입니다. 그러니까 패가 너무 많은 경기인 거죠. 역대급 꿀조다. 역대급으로 조별 편성이 잘 됐다. 쉬운 조다. 죽음의 조를 피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결과는 지금 빙고판을 기다리고 있는 축구팬으로서 정말 답답한 부분인 거죠. 실제로 뭐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외신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뭐 하는 거냐, 이상하다, 손흥민 선수를 왜 벤치에서 출발시키냐, 심지어는 이런 음모론도 터진 거 아십니까? 홍명보 감독의 큰 그림이다. 일부러 졌다. 그러니까 32강을 애매하게 올라가서 꿀 좀 안 나가지고 경기도 이렇게 이번에 좀 32강전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조 1위 팀이 얼마 못 쉬고 경기를 뛰게 하는 좀 그런 사태들이 발생돼서 그걸 노린 거다부터 별의별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음모론이죠. 오죽하면 진짜 얼마나 말이 안 되면 일부러 진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다 떠나서 저희 홍명보 감독이 직접 뭐라고 하는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세 경기 마쳤고요. 저희가 이제
지난 12월 3일 날 첫 추첨이 열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멕시코라는데 그 장소가 확정이 됐고, 또 거기에 고지대와 이 고온 다습한 굉장히 어려운 두 도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알았었고, 그럼 우리는 과연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췄어야 되는지 알아 생각한다고 하면 이제 일단은 첫 경기, 두 경기째인 고온에 맞추는 게 맞다. 고지대라고 해서 고지대에 대해서 조금 전체적으로 준비도 많이 하고, 경기 자체도 저희가 첫 경기, 두 경기가 같은 양에서 열리기 때문에 두 경기에 포커스를 굉장히 많이 맞췄어요. 자, 지금 여기 들으신 부분이 첫 번째 질문의 첫 번째 단락입니다. 질문이 뭐였냐면 기자님의 질문이 그러니까 월드컵 준비 과정 부분과 이 세 경기에 대한 평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중에 월드컵 이제 준비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좀 나왔죠. 이 문단을 들었을 때 저 억까하기 싫습니다. 이 말은요. 조추첨 관련해서 멕시코 경기장도 멕시코에서 1, 2차전 똑같은 곳에서 한다. 그래서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포커스를 1경기, 2경기 고지대 경기력에 맞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다고. 전체적으로 준비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사실 억까하지 않으면 전술훈련도 했고 각 팀 대비도 했고 이런 부분들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뭐 이미 경기장 결정 났고 상황 봤고 이걸 했으니까. 그런데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콕 집어서. 그러니까 월드컵을 어떻게 준비했냐 세 경기 평가해달라라고 했는데 거기서 나온 딱 그 멘트가 체코, 멕시코 두 경기에 많은 시간을 썼다라는 걸 직접 입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만 들어보면 남아공을 아예 분석을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아예 놔버렸다라는 뜻이 아니라 1, 2차전 어떻게 보면 멕시코, 체코와 멕시코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고 남아공은 이미 월드컵에 들어가기 전까지도요. 상대적으로 분명 전술 분석을 부족하게 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3순위에 대한 부분인 거니까. 물론 이게 스타트 부분이라 여기서 뭐 억까하고 싶진 않아요. 뭐 다 했겠지. 다만 1, 2경기에 집중을 했다라는 뜻이겠지. 이 정도로 좋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닌데 자 제가 이거 듣다 보면 말이 안 맞는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내용대로면 1, 2차전에 엄청나게 집중을 했고 3차전에 비해서는 조금 덜 3차전은 덜 했고 이런 상황. 왜냐면 3차전은 뭐가 아니죠? 고지대가 아니거든요. 이 말이잖아. 남아공전은 고지대도 아니고 그래서 괜찮아. 그래서 그냥 어차피 다 멕시코 안에서 하니까 1, 2차전만 집중했어요. 오케이. 그럴 수 있죠. 다음 말입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골 때립니다. 맞췄고 그리고 뭐 결과적으로도 1차전은 잘 됐지만은 2차전은 좋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2차전의 결과가 조금 많이 아쉬운 경기가 됐죠. 이 말 봐봐요. 2차전 좋지 않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2차전 결과가 좀 많이 아쉬운 경기가 됐죠라고 했죠. 이거 멕시코 전 끝나고 나서 한 얘기면 저도 지나갔을 거예요. 남아공 끝나고 하루 있다가 하는 얘기예요. 이거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이 얘기. 이거 하루 더 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멕시코 전 끝나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남아공한테 0대1로 지고 나서 그 다음날 인터뷰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승점을 땄으면은 뭐 세 번째 경기는 그렇게까지 저희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좋지 않은 시나리오 쪽으로 지금 간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자,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남아공전 석패하고 2차전 결과가 안 좋았다라는 말은요. 3차전 남아공전 그 전을 졌기 때문이다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이 다 졌잖아. 남아공 졌잖아. 졌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남아공전을 졌기 때문에 2차전 결과가 안 좋았어 라는 말이 남아공전 져서 그런 거잖아요. 남아공전 이겼으면 2차전 결과가 왜 안 좋아? 올라갔는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닌 거잖아. 근데 이게 되게 이상한 게 우리 다 알죠. 체코, 멕시코, 남아공 누가 제일 세죠? 이거 다 알았잖아.
이 세 팀 중에 우리가 가장 힘들어할 팀이 누구라고 물어보면 우리 다 얘기해요. 멕시코라고. 이건 뭐 당연한 얘기잖아. 멕시코가 가장 어려울 걸 예상하는 건 다 알고 있어요. 멕시코 전에서 아쉬운 게 아니고 멕시코 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왜냐면 우리가 1차전 이겼거든. 정말 다행이었던 경기예요. 저도 우리가 뭐라고 안 해. 그럴 수 있잖아. 1차전 어쨌든 이겼으니까. 멕시코전에서가 아쉬운 게 아니라 남아공과 비기지도 못하고 패한 게 더 큰 문제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나와서 하는 얘기가 2차전 결과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요. 2차전의 결과가 좀 많이 아쉽다. 왜 말을 그렇게 해? 3차전이 더 아쉬운 거 아니야? 아니 2차전은 그럴 수 있어. 멕시코잖아. 뭐 이기면 기적이지만 또 정말 좋은 거지만 3차전 언급을 안 해. 다시 얘기하지만 이 얘기 언제 했죠? 남아공한테 지고 다음날 인터뷰한 건데 말을 회피한 거예요. 말이 되게 이상한 말인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멕시코 전이 아쉬웠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멕시코 전이 참 아쉬웠어요. 이 얘기가 왜 나오냐고요. 더 아쉬운 건 우리 다 알아요. 어디가 더 아쉽죠? 다 알아. 멕시코 전이 아니고 남아공 전이 문제예요. 남아공과 비기지도 못하고 패배해버린 게 더 큰 문제잖아. 이거 말장난 치는 거예요. 이거를 멕시코하고 지고 나서 하는 얘기면 나도 인정한다고. 멕시코 2차전 끝나고 인터뷰를 할 때, 이거 2차전 좀 좋지 않았습니다. 이거 좀 아쉬워요.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거 남아공 끝나고 하면 안 되지. 이건 지금 남아공이 문제였던 건데, 남아공하고 비기기만 해도 올라갔던 건데, 말이 안 되잖아, 여기는. 되게 이상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거기서 저희가 승점을 땄으면, 거기가 어디죠? 거기가 어디예요? 또 멕시코 얘기를 해요. 멕시코 경기에서 승점을 땄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겼거나 비겼거나. 그러니까 3점이냐 1점이냐를 땄으면 이라는 표현이죠. 이거는요. 그래 오케이 100번 1000번 다 떨어서 아쉽다고 했으니까 멕시코랑 무승부까지는 생각을 했다는 말이구나. 오케이 그럴 수 있지. 야 멕시코 이기는 건 아니더라도 우리가 비기라도 했으면 승점 먹으니까. 그럼 4점 되니까. 1차전 이겼고 2차전 그랬으니까. 오케이. 근데 이 다음 말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거기에서 저희가 승점, 이거 멕시코이죠? 승점을 땄으면 세 번째, 남아공입니다. 남아공 경기는 그렇게까지 저희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뭔 말이야? 세 번째 경기는 그렇게까지 저희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전 이 말이, 이게 뭔 말하는 거지? 세 번째 남아공 경기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져도 되고, 무승부도 되고, 이겨도 된다. 이 말 뜻일까요?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뭐 하면요? 그 앞에 말이 그거 있잖아. 멕시코에서 승점을 땄으면. 생각이 남다르지 않아요? 멕시코전에서 우리가 승점을 땄으면 3차전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져도 이겨도 비겨도 올라가거든. 이해하시죠? 져도 비겨도 이겨도 올라가잖아. 우리나라가. 승점 4점이니까. 그 우리가 체코 잡았으니까. 지금 이런 생각인 거잖아.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지금 어디에 깔려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고 한 거야. 왜 멕시코 얘기를 자꾸 하지? 아니, 멕시코전에 승점 땄으면이라는 표현 자체가 너무 이상해요. 그거 땄으면 3차전 남아공전 뭐 이기든 지든 지지고 볶든 아무 상관없는데 이 얘기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막 말에 심도 깊고 해서 뭐 선수들을 욕해주세요 막 이런 억가를 하고 싶지 않았고 그냥 표면적으로 내용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하냐고 여기서. 지금 3차전 다 끝났는데. 우리 알고 있잖아요. 1라운드 경기요. 멕시코 남아공이 먼저 붙었어요. 멕시코가 이겼죠. 승점 3점 남아공 승점 0점. 그 다음 우리가 한국하고 체코하고 붙었지. 한국이 이겼어. 3점 그 체코 0점. 그래서 우리가 조 1위 해가지고 1위 멕시코 한국 2위. 그리고 2라운드가 들어가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이제 홍명보 감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체코 남아공, 한국 멕시코 누가 먼저 했죠? 기억하시는 분 있나? 누가 먼저 했게? 체코랑 남아공이 먼저 했어. 체코랑 남아공이. 둘이 비겼어. 승점 1점 먹었어. 1점씩. 그러면 멕시코 3, 한국 3, 그리고 체코 남아공 1-1. 그리고 우리가 멕시코하고 붙는 경기가 왔어요. 도리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멕시코전 경기에서 져도 부담감이 덜했을 경기야. 한국의 입장에서 너무 좋은 결과였어요.
누가 이긴 게 아니라 너무 좋은 결과였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술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나라 경기 6월 19일 오전 10시 하기 전에 비겼어. 우리 3-3 오케이. 지금 이 문제인 거잖아. 이걸 알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거였으니까. 2라운드까지요. 굳건한 조 2위였잖아. 그 상태까지. 그러다가 먼저 본 상태로 멕시코하고 붙었던 건데 거기에서 저희가 승점을 땄으면 세 번째 경기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말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체이탈화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쓸데없는 얘기라니까. 지금 사람들이 화가 난 건 멕시코전 얘기가 아니야. 혹시 뭐 밖에 나와서 사람들이 막 멕시코전 욕해요 지금? 멕시코전에서 왜 그 개제라를 떨었니? 멕시코전 뭐 한 거니? 지금 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다 난리가 났던 이유가 다 그 얘기잖아. 멕시코한테 졌었어도 우리 대부분이 그래도 남아공화국은 뭐 비기거나 이기겠지. 다 이러다가 문제가 터진 건데 나와가지고 그냥 완전 뜬금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전제를 멕시코전을 이겼으면, 멕시코전에 승점 땄으면 왜 멕시코가 기준이 되는데? 왜 멕시코를 기준으로 깔아야 되는데? 그것도 그 조에서 제일 세고 개최국이야. 심지어 개최국 버프 아시죠? 개최국이란 말이야 거기. 홍명보 감독도 2000년 겪어봤고 그 전 월드컵 때 해봤잖아. 개최국 파워를 알고 있다고. 개최국 파워를 알고 있는 사람이 멕시코전을 만만하게 본다고? 말이 안 돼요. 멕시코전은 어려울 수밖에 없고 당연히 힘들지. 당연히 그런 생각을 했으면 3차전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앞에 거랑 뭔가 말이 안 맞는 거야 이거 상황이. 자, 그렇게 2라운드까지 조 2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던 상태에서요. 멕시코가 확정지었죠. 그리고 멕시코가 체코랑 했고 우리가 남아공하고 동시에 경기 3라운드를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우리 정말 유리한 상황이었어요. 그거는 홍명도 감독도 몰랐을 리가 없죠. 우리 유리하잖아. 너무 유리한 상황이었어. 멕시코랑 체코가 무승부가 되면 멕시코 승점 7점, 체코 2점, 한국 유리하죠. 멕시코랑 체코에서 멕시코가 이겨버리면 멕시코 승점 9점, 체코 1점, 한국 유리하죠. 한국은 이미 승점 3점 확보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체코가 멕시코를 이겨버리면 멕시코 6점, 체코 4점. 한국 위험해지는 걸까? 아니요. 한국이 체코 이겼거든. 한국은요. 비기기만 해도 올라가요. 너무 쉬워지는 거야 사실 이거. 한국은 결론적으로 어떤 경우의 수가 와도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깨달았던 걸 얘기해 줄게요. 알았을 거 아니야. 2라운드, 그러니까 3라운드 들어가기 전에 뭐 있죠? 홍명보 감독은 체코랑 멕시코 결과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결과가 오든 우리는 비기는 거 이상만 하면 돼. 비기는 거 이상만 하면 우리가 올라가요. 이게 너무 당연한 결과잖아. 무조건 승자를 우리가 그냥 뭐 승자승 원칙으로 자력으로 올라가니까. 즉 승점이 멕시코전에서 땄으면이라는 말 자체가 진짜 웃긴 말인 거예요. 도리어 뭐 해야죠? 더 쉬운, 더 상대적으로 상대하기 편했던 남아공전에서 땄었어야죠. 거기에 더 집중을 했었어야 되는 게 맞죠. 지금 이 상황은요. 이렇게 말을 한 거 보면 1, 2라운드에 집중했다. 1, 2라운드에 집중했다. 3라운드 덜 했고 오케이. 그래놓고 2라운드에 승점 자꾸 얻었으면 멕시코랑 무승부했거나 이겼으면 이 짓은 안 했을 텐데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 지금 이 상황은요. 우리나라가 자력으로요. 조 3위에 가버린 꼴이 된 거예요. 자력이잖아 이거 지금. 그 좋아하는 자력. 그리고 이 마지막 말 들으신 분 있으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좋지 않은 시나리오 쪽으로 지금 간 것 같아요. 이 말 억까 안 할게요.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좋지 않은 시나리오로 간 것 같대요. 자, 우리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이 거짓말하고 하지 말고요. 홍명보 감독에겐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최악의 시나리오. 그러니까 1, 2라운드에 처음엔 중점을 두고 남아공은 좀 상대적으로 덜했대잖아. 준비할 때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계산을 하고 있었어. 근데 2라운드 끝나고 나서요. 지는 거 말고는 없다. 그러니까 지는 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다라는 거잖아요. 최악의 시나리오인 걸 알고 있는 상태였다. 그럼 뭐 어떤 경기가 제일 중요했던 경기죠? 어떤 경기가 제일 중요했을까? 남아공이요. 남아공이요. 제일 중요한 경기였던 거야 우리나라한텐. 그거 언제 알았다고요? 우리가 언제 알았을 수 있을까? 너무 쉬워요. 우리나라한테 멕시코 졌을 때부터요.
너무 중요한 상황이에요. 여기 안에서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자, 더 이상 얘기하면 이제 억각하니까 뭐 이 사람이 뇌를 다 열어볼 수는 없으니까. 오케이, 여기까지는 정리됐어요. 이게 여러분 첫 번째 문단입니다. 아직 처음 질문 아직 안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나옵니다. 그 얘기가. 자, 남아공전 얘기가 나옵니다. 어제 경기는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세 경기 중에는 가장 좋지 않은 거는 맞았던 것 같아요. 뭐 그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도 조금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뭐 다른 이유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환경적인 면이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았었나라는 뭐 생각이에요. 일단은 저희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이제 한 경기가 저희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뭐 저희는 잘 준비하는 자세로 이제 여기서 며칠 동안을 보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질문의 마지막 이제 문단이었습니다. 좀 길었죠? 뒤엔 짧아요. 이 내용 보면요. 인터뷰는 남아공 끝나고 하루가 지났을 때입니다. 환경적 요인을 말했죠. 그러니까 다른 이유는 없다가 아니라 분석해 봤는데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더라. 본인이 한 얘기예요. 환경적인 면이 조금 더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질문. 준비했다면서요. 1, 2차전 고지대! 3차전을 그러면 진짜 이러니까 의심하는 거라고. 남아공 아예 연습 안 했나? 고지대에서도 뛰는데 뭐! 저지대는 더 뛰겠지! 이러신 건가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야. 1, 2차전에 중점적으로 맞췄다 라고 얘기를 해버렸는데 3차전에서 난리가 났잖아. 그러면 3차전 환경적 요인은 미리 준비를 안 한 거야? 멕시코 더운 거 몰랐어? 멕시코가 더운 걸 고온다습하다라는 걸 모른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뱉는다는 게. 더더군다나 월드컵을 언제 조추첨을 했는데, 언제 발표가 떴는데 지금 환경적 요인의 얘기가 우리가 다 하고 도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뭘 찾고 있죠? 외적 요인을 찾았어요. 뭐가 없죠? 내부적인 문제는 얘기는 안 해요. 일단 외적 요인을 또 찾으신 거예요. 오케이, 환경 문제. 환경! 존나 더워요! 땀나요! 지쳐요! 지금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요. 이거 많이 본 내용입니다. 때는 2014년 월드컵 참패. 그때도 이제 홍명보 감독이었죠. 원인 분석 글을 띄워놓은 게 있었어요. 그때 홍명보 감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 가지 장황하게 썼는데 시간이 부족했다. 시간이 부족해서 통찰력이 부족한 결과다. 우리나라가 그때 1무 2패한 그 이유가. 그래서 시간이 부족해서 통찰력이 부족했대요. 근데 맞아, 그때 1년 좀 안 되는 11개월? 11개월 정도 남았을 때 지휘봉을 잡았어요. 뭐 오케이. 뭐 억까 안 할게. 오케이. 두 번째, 월드컵에 대한 관심도가 조급함을 이끌었대요. 그러니까 많이 월드컵에 대해서 관심이 막 이러니까 이제 자기가 조급해졌대. 그걸 제대로 제어를 못했대. 그리고 이건 조금 신기했어요. 올림픽 때처럼, 제가 올림픽 때는 잘했다고 하는 거니까, 올림픽처럼 군면제라는 달콤한 보상이 월드컵에선 없었던 절대적 가치를 제공하는 무언가를 찾아내는 걸 실패했다. 그러니까 동기부여. 말로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올림픽처럼 군면제라는 달콤한 보상이 월드컵에는 없다고. 그러니까 선수들한테 무언가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데 그 절대적 가치를 자기가 못 찾았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이제 자기가 1무 2패로 망한 그 이유를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외적 요인이죠. 2014년 때도 1무 2패를 하고 나서 나온 결과 1무 2패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외적 동기에 대한 언급을 했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첫 번째, 환경적인 면, 홍명보 감독이 서두에 말했듯 미리 준비를 했던 겁니다. 준비했다고요. 홍명보 감독님 준비하신 거잖아요. 3차전 아예 버려졌던 건 아니겠죠. 어떤 정신 나간 미친 감독이 우린 1, 2차전만
열심히 분석하고 3차전은 그냥 남아공항에 버려버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분석했겠지. 경기장 분석했겠지. 미리 준비했잖아요. 환경적인 거를 준비했을 거야. 본인이 그랬다며. 근데 왜 환경적 요인이 갑자기 뜬금포로 뛰어나와? 작년하고 멕시코 날씨가 바뀌었나? 막 고온 다수면 막 미친 듯이 올라간 거야? 우리만 그래? 다른 나라는 안 그래? 다른 국가들은 뛸 때 안 그래? 환경적 요인이 왜 튀어나와? 환경적 요인이라는 말은요. 축구 경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다 끄집어낼 수 있어요. 멕시코 졌을 때 멕시코 홈이었어요. 멕시코 개최국이었어요. 멕시코 심판이 약간 홈에 유리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외적 요인. 아니 어디서든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경기든. 외적 요인. 우리가 체코에게 왜 이긴 것 같나요? 체코 선수들 그 차가 고장 나가지고 그 친구들 고지대도 얼마 못했다던데? 외적 요인. 이런 모든 걸 다 외적 요인으로 칭찬받고 외적 요인으로 비난받을 수 있거든요. 너무 쉬운 핑계거리를 찾은 거예요. 어디든 다 적용되는 말이거든 이거. 안 되는 게 없어요. 외적 요인 짱이에요. 말만 하면 다 되거든.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 다 뭐 얘기하고 있는 줄 아세요? 인터뷰 때 다 동일하게 뭐 잔디가 어쩌고 온도가 어떻고 이런 거 질문 기자가 하면 다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만 그런 거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국가 선수들도 그렇다고. 우리만 그러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건 핑계다.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 남아공도 어차피 마찬가지인 거니까. 이게 첫 번째예요. 외적 요인 이상하게 찾는 거. 두 번째,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거. 2014년에 홍명보 감독님 실패하셨죠. 한국은 날 버렸다라는 말을 남기시고서 갑자기 나는 나 자신을 버렸어 라고 얘기하시면서 봉사하는 마음을 언급하며 연봉 20억에 국가대표 지휘봉을 다시 잡았을 때는요. 그냥 잡진 않으셨죠. 그럼 위에 세 가지 요인이 사라지셨던 거네요. 뭐 사라졌죠? 시간 부족 없죠. 그럼 이번엔 핑계거리 안 돼요. 2014년, 지금부터 12년 전의 홍명보 감독과 지금의 홍명보 감독은 시간 부족을 핑계댈 수가 없어요. 시간은 널널했네요. 두 번째, 2014년에 월드컵에 대한 관심도가 조급함을 이끌었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 월드컵 언제 열릴지도 몰랐지. 이번 역대급 아니었어? 이게 월드컵이 들어가고 막 우리가 체코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와 하기 시작했던 거지. 그 전에는 관심도 없었어. 협회 문제 생기고 막 감독 막 협회장 가가지고 막 인생 가가지고 막 거기 막 국회 청문회 가서 막 왜 막 이러는 거 보면서 사람들이 다 안 봤어. 심지어 우리나라 국가대표 경기 친선 경기 열리는데도요. 관중이 완전 텅텅 비는 사태까지 발생했어요. 와우. 환경적 요인 중에 2014년에 그렇게 부담을 느끼셨던 언론의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거 없네요. 이번에는 없었어요. 없잖아. 어딨어? 월드컵에 대한 관심도가 조급함 따위는 없었을 거예요. 조급함이 없는 상태로 시간이 풍부한 상태로 통찰력으로 계속 분석하실 수 있으셨겠네요. 그러니까 지휘봉 잡으신 거죠? 세 번째요. 그때 군면제, 지금도 군면제는 없는데? 그러면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시니까,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시킬 무언가가 있으시니까 지휘봉 잡으신 거네요. 이거 기억하세요. 이 얘기 하거든. 홍명보 감독이 뒤에. 내가 이래서 어이가 없던 거야. 이 얘기를 또 해요. 환경적인 거 뻥쳤지. 어디 가든 최고의 변명거리 얘기했지. 자기가 실패한 자기 성찰에 대한 걸 월드컵 2014 끝나고 나서 썼는데 지금 그 두 개는 날라갔지. 그리고 거기에 되게 중요한 게 선수들에게 군면제만큼 달콤한 보상을 줄 무언가의 통찰력이 필요하다.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던 거. 그거 이번에 준비해 오셨어야죠. 근데 홍명보 감독님 이번 인터뷰 때 뭐라고 하셨죠? 없다며. 선수들이 알아서 하는 거라며. 아니 본인이 그런 걸 찾아야 된다며. 찾아야 되신다면서요. 근데 갑자기 이번 남아공 지고 나서 하루 뒤에 인터뷰 때는 선수들이 찾아야 됩니다. 예? 네? 내가 이러니까 머리가 이게 뭔 말하는 거지 싶은 거야. 이게 뭐지? 2014년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셔서 잡으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할까. 다시 국가대표 감독을 한다는 게 그때 그 참패가 났는데. 그럼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있으니까 하신 거겠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신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설마 연봉 20억 때문에 쓸 건 아닐 거고. 자, 요 얘기도 같이 한번 얘기를 이따 또 뒤에 나오니까. 어쨌든 결과론적인 남아공전의 패배는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패배했다. 체코전은요. 환경적 요인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하면 기분 나쁠 거예요. 홍명보 감독님. 그래서 우리가 기분이 나쁜 겁니다. 환경적 요인은요. 우리만 겪는 게 아니에요. 저기도 겪어요. 다 겪어요. 뛰는 선수들. 그러시면 안 되죠.
자,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뒤에요. 기자들의 질문이 시작이 됩니다. 네, 뭐 월드컵에 대한 전체적인 준비 과정 그리고 황윤 기자. 뭐 선수 본 자, 첫 번째 질문은 그 김민재 선수 이야기였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인지 알잖아요. 김민재 선수 남아공 때 교체했을 때 막 김민재 선수가 나오면서 막 손하고 뭐 항의하는 모습도 있고 해서 발표로는 뭐 종아리 쪽 부상이 있었다, 뭐 허벅지인가 종아리인가 부상이 있어가지고 교체 사인을 해서 한 거다, 아니다, 뭐 저기 나중에 인터뷰 나와서 김민재 선수가 저 괜찮아요 뭐 이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던 거 잡음이 나온 거니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길게 안 들어드릴 이유가 그냥 뭐 선수가 그렇다는데 어떡할 거야. 그 이렇게 얘기하면 야 선수가 그럼 어쩔 수 없잖아. 감독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막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어쨌든 김민재 선수가 얘기를 못하는 입장일 수도 있고 다만 이거는 우리가 억측을 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전 여기서 가장 큰 의문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민재 선수를 빼고 수비수를 왜 넣었는가 라는 의문이죠. 그때 지고 있잖아요. 우리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비겨야 돼요, 최소한. 그래야 자력으로 올라가요. 근데 김민재 선수가 뭐래 부상 당했다 쳐. 그래서 교체 사인을 했어. 근데 수비수가 들어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졌어요. 왜 수비를 넣었지? 야, 홍명보는 자기의 그 쓰리백을 지키기 위해서 저런 거야. 쓰리백 찬양을 하기 때문에 저 쓰리백을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그 김민재 선수 자리에다가 수비수를 넘겨!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이 없을까? 그래서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할까? 설마. 근데 여기서 이것도 추측입니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왜 그렇게 교체를 했지?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홍명보 감독님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에 우리가 잠깐 홍명보 감독에 빙의해봅시다. 지고 있어. 씨발, 지고 있다. 좋댔다. 와, 지고 있다. 그거 민재가 아파? 김민재 빼고요. 공격수를 투입해요. 그러다가 골 먹히면 어떻게 돼, 이게? 지금까지 홍명보 감독의 화법을 봐요. 최악의 시나리오가 뭐예요? 32강 떨어지는 거지. 최악의 시나리오를 얘기했잖아. 골 더 먹히는 거지. 골 더 먹히면 32강에서 32강 조별 그 순위 다시 할 때 골이 더 들어가면 만약에 수비수 뺐다가 골이 더 들어가 버리면 골 득실에서 마이너스가 계속 쌓이는 거 아니야. 경우의 수가 힘들어질 거 아니야. 상대적으로. 만약에 홍명보 감독이 야 여기서 수비 빼고 공격수를 넣으면 우리가 골을 못 넣는 순간 만약에 먹히면 우리 32강도 어려워. 골 득실이 밀리니까. 더 이상의 대량 실점은 막아야 돼. 대량 실점 나면 안 돼. 그게 머릿속에 박힌 거라면 홍명보 감독은 이 선택을 충분히 할 만했었어요. 그럼 뭐가 문제가 생기죠? 당시에 남아공 0대1 패배를 인정하고 있던 거예요. 이대로 끝나도 32강 올라갈 수도 있다. 근데 0대2가 돼버리면 위험하다. 골득실 때문에. 0대3면 대참사한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선수들이 뛰지 않는다. 라인을 자꾸 내린다. 몇몇 선수들은 라인 올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 그 경기가. 남아공전이. 그런 상황에서요. 홍명보 감독은 하는 게 없어요. 수비를 넣어버려요. 자, 물론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 그럴 수 있죠. 공격수를 변경했다가 만약에 져봐. 개쳐발려봐. 골 더 먹혀봐. 막 2대0, 3대0 나와봐. 이거. 그랬다가는 진짜 말 그대로 32강 위험해질 수도 있잖아. 지금 홍명보 감독의 이 선택은요.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을 거라는 게 머릿속에 깔려있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생각을 했다. 32강으로 8위 안에 들어가야 된다. 조 3위 8위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20점 뜨면 안 된다. 그러니까 수비 넣자. 잠그자. 공격수가 골을 넣어줄 수도 있잖아. 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골을 넣어줄 수도 있잖아. 우리 앞에 선수들이 그렇게 있는데 일단은 더 먹히면 안 돼. 그것 때문에 이랬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정말 내 쓰리백은 지켜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까지 가는 거. 어쨌든 근데 이 얘기는 뒤에 또 이어집니다.
글쎄요, 뭐 선수단 내부적으로 이 얘기는요, 질문이 이거였어요. 선수들 자세 문제를 언급해요, 기자가. 납득 못하는 팬들이 있다. 너무 설렁설렁 뛰고 대충 뛰는 것 같다. 앞선 두 경기랑 다르게 뭐 이렇게 뚝뚝 떨어지냐. 이게 말이 되냐. 잘 하다가 이게 브레이크가 무슨 에이징 커브 그렇게 나올 텐데 뚝 떨어지니까 이게 말이 되냐. 이건 좀 잘못된 거다. 막 이러면서 환경적 요인은 방금 뭐 감독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뭔 문제냐라고 기자가 질문하니까 이 얘기를 해요. 는 멕시코전 경기 조금 뭐 어수선한 거는 조금 있었지만은 그 선수단 내에 뭐가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었다라고 저는 뭐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저희도 솔직히 지금 이게 왜 갑자기 이런지에 대해서 조금 당황스러운 건 사실이죠. 코칭 스태프도. 물론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면 저희가 경기 시작하면서 조금 지나면서 이제 볼이 계속 이제 중앙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중앙에서 상대가 의도한 대로 볼을 뺏기고 그 다음에 카운터 어택을 맞고 뭐 그런 경기 내용적인 거에 어떤 당황스러움도 있었을 거고 뭐 저는 또 한 가지는 선수들이 어떤 심리적인 상태가 좀 너무 잘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꼭 이겨서 결정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정신적인 면이나 어떤 심리적인 면, 그 다음에 날씨가 확 그렇게 더운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게 선수들이 잘 맞지 않았던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아공전 패배하고 하루 뒤 얘기입니다, 이거. 말을 그렇게 해요. 뭐 예를 들면서 뭐 앞에서는 그런 얘기했죠. 뭐 선수 내부적으로 뭐 나는 그런 스타일 아니다. 뭐 이상한 거 없었다 내부에. 근데 왜 갑자기 이런 사태 남아공전 참사가 발생했는지 잘 모르겠다. 뭐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라고 하면서 예를 들거든요. 홍명보 감독이 예시를 드는데 경기 시작하면서 볼이 계속 중앙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중앙에서 상대가 의도한 대로 뺏기고 카운터 어택 맞고 그런 경기적인 당혹스러움도 있었을 거고 누가? 선수들이 당혹스러움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죠. 결과론적으로 지금 여기 나와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거 어디서 알아야 돼요? 현장에서 그런 게 보이면 지시를 해야죠. 지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알려주고 야 그거 아니야 뭐 어떻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감독의 역할이에요. 특히나 이번 월드컵에는요. 전반 끝나고 후반 그 사이 그때만 쉬는 게 아니거든. 22분 지나면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있어요. 그때 얘기를 하잖아. 왜 새끼야 이거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아니 예를 들면 시작했는데 자꾸 막 조금 지나면 볼이 중앙으로 들어가니까 막 남아공 애들이 막 의도한 대로 남아공들이 막 공 잘 뺏고 카운터 어택 기습을 하고 이러니까 우리 애들이 당황을 했어.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게 잘 안 됐습니다. 라고 하면 현장에서 지시한 거예요. 현장에서 지시한 거고요. 지금 이 말대로만 얘기하면 경기 끝나고 분석해보니까 당황했구나. 당황했을 거야. 공이 계속 중앙으로 들어가고 상대한테 뺏기고 카운터 쳐맞으니까 애들이 당황했을 거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잖아. 그 자리에서 자기가 어떻게 했다를 얘기를 아예 안 해요. 이런 식으로 했다 저런 식으로 했다가 아니라 그랬을 거고 자 이것도 이제 황당한 말이었어요. 저한텐. 감독에게는 플랜 A만 있지 않아요. 그건 너무 당연하잖아. 누가 A만 해. 심지어 포르투갈 봐봐요. 호날두 연기 봤습니까? 카메라도 딱 프리킥을 차는데 호날두가 딱 그 자세 카메라가 쫙 줌 땡겨가지고 호날두 얼굴을 쫙 했는데 호날두가 안 찼어요. 그리고 포르투갈이 넣었죠. 이번에 포르투갈이 이제 그런 세트피스 코치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런 거 연습을 많이 했대. 다 그렇게 하더라고. 그리고 그걸로 다 골을 넣었어. 세트피스로. 그 정도로 플랜이 많아요. 축구라는 것 자체가 플랜을 엄청 많이 두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플랜들이 잘 유기적으로 움직이면 조직이 너무 좋은 거죠. 우리나라도 플랜이 있겠죠?
있겠죠? 뭔 플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일단 첫 번째 플랜을 하나 확인했어요. 첫 번째 플랜. 이 플랜은 없었습니다. 상대가 중앙에서 골을 커트하고 역습을 하기 시작한다. 어떻게 한다의 대처는 없었습니다. 정답이죠. 왜? 홍명보 감독이 얘기했잖아. 남아공이 공 중간에서 커트해서 컷백해서 바로 침투해서 기습 때리면 역습 때리면 어떻게 하자. 없었다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없었다고 지금 얘기했잖아 본인이. 끝나고 나서 지금 이거 다 지고 나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없었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정신적인 면, 심리적인 면, 기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정신적인 면, 심리적인 면 어디가 더 셌을 것 같아요? 멕시코요. 체코 이겼거든. 본인도 얘기했잖아. 멕시코한테 지고 나서 좀 분위기가 어수선했다고. 본인이 얘기하는 정신적인 측면과 심리적인 측면 만빵 상태였으면 멕시코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상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에 왜 정신적인 면과 심리적인 면을 왜 갖다 들이미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선수 11명? 23명의 뭐 정신적인 면도 분석하시는 거예요? 왜 갑자기 가만히 있는 선수들의 정신적인 면을 왜 갑자기 언급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심리적인 면도 있고. 왜? 무조건 이겨야 돼. 남아공전만큼은. 남아공이 못한다는 거는 대충 알고 있었잖아, 다들. 근데 날씨가 확 더운 상태 하니까 그게 선수들한테 안 맞았대. 날씨가 확 더운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그 말 아니에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날씨가 더 더웠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멕시코에서 뛰잖아요. 모든 시나리오를 다 했다면서요. 기후변화는 준비 안 하셨군요. 비 오거나 흐리거나 덥거나 이런 준비는 안 하셨네요. 이 말이 그 말이잖아. 날씨가 확 더운 상태에서 하니까 선수들하고 안 맞았대. 여기서 또 나오는 선수들은 이 말을 뭐 하죠? 이 선수들은 이 말을 부정해요. 심지어 나와서 믹스트존 나와서 얘기하잖아. 그거는 우리만 그런 거 아니다. 남아공도 마찬가지다. 맞잖아. 그걸 왜 감독이 나와서 얘기하냐고요. 날씨가 확 더우니까 선수들이 그랬다. 좋아요. 다음입니다. 이제 점점 이어지니까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세 번째 답변입니다. 볼을 다시 재탈취하는 그런 우리가 볼을 상대한테 뺏기는 과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를 들면 저희가 컴팩트하게 움직이면서 뺏겨도 바로 압박해가지고 볼을 다시 재탈취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1차전이나 2차전은 괜찮았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체력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공수 간격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뛰지 못하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면이 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체력적인 면 때문에 공격과 수비 원래 중간에 우리나라 옛날부터 문제였잖아요. 중앙 미드필더 따로 노는 거. 중간에 사이 확 벌어져가지고 계속 털렸던 거. 이제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계속 있었던 일이야. 우리나라 평가할 때부터 계속 했던 얘기인데 어쨌든 환경적 요인 때문에 결과적으로 체력적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공 예전에 뺏길 때는 바로바로 뺏고 뛰었는데 이제 그게 안 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뭐가 있냐면 선수 교체 플랜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선수 교체를 괜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손흥민을 후반전에 내보낸 이유 이거잖아요. 본인이 얘기하는 부분은. 그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게 어떤 선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이겠지만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 2차전보다 급격히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 부분은 체력적인 부분? 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똑같이 일주일 쉬었거든요. 일주일 6일 정도 쉬었잖아. 똑같이 쉬었잖아. 예전 월드컵보다는요. 훨씬 오래 쉬어요. 예전 월드컵 조별리그 정말 빠르거든요. 2, 3일 쉬고 바로 경기 뛰어야 되고 이랬단 말이야. 원래 16강 그때는. 근데 지금은 길단 말이야. 더 오래 쉴 수 있는 것도 장점이었던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하는 얘기가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면
선수들 체력 관리에 대한 부분을 못하신 걸까요? 1, 2차전 끝나고 나서? 그럼 체력이 없는 선수를 내보내진 않았을 거 아니야. 오, 이 선수, 너무 많이 뛰었네. 이 선수 체력이 지금 없겠는걸? 이것도 분석이 안 되고 그냥 내보낸 거야? 한 번도 안 뛴 쌩쌩한 선수들도 있죠. 물론 감독의 고유 권한이라는 거 알아요. 감독이 봤을 때 우리는 모르는 폼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몸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서 안 썼을 수도 있죠. 오케이. 그건 내가 100번 1000번 양보를 일단 해볼게요. 근데 홍명보 감독도 본인이 직접 언급한 것처럼 남아공이요. 똑같은 전술로 나온 우리를 분석해서 부딪혀서 만약 박살을 내놨죠. 거기에 따라서 선수들이 당혹을 했다고 본인이 얘기했잖아. 예를 든 부분이. 그럼 이 얘기는 그 얘기인 거 아니에요? 선수들 체력이 혹사됐다라는 거? 하려고 했는데 되지 않으면 그만큼 뛰게 되잖아. 선수들은 많이 뛸 수밖에 없고 막 뛰다가 보면 체력이 떨어지겠지. 이 얘기 뒤에 또 나옵니다. 여기서 너무 언급을 이상하게 해서. 다음입니다. 그 다음이 질문이 외신평가 얘기를 하는데 뭐 외신평가는 할 얘기가 없어요. 뭐 홍명보 감독이 얘기한 게 어느 정도 맞긴 맞아. 뭐 외신에서 혹평했다. 뭐 잘하면 잘한다고 하고 못하면 뭐 못하는 거니까 의미 없다. 뭐 이런 말 하는데 오케이. 뭐 그런 부분은 그래서 이런 건 억까 안 할게요. 그리고 뭐 그 질문 중에는 뭐 서령호 선수 고소공지 관련해가지고 얘기도 있었는데 뭐 그건 제가 얘기할 부분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 얘기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 10초. 먼저 뒤에 나승구 기자부터. 어제 남아공 감독이 한국의 약점을 좀 잘 파악해서 그에 잘 맞아 떨어졌다고 했는데 이제 1, 3차전과 좀 비슷한 기술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토너먼트에서는 좀 기술 변화를 주지 계획이신지. 질문의 골자는요. 남아공이 한국 약점 잘 파악해서 깨부셨지 않냐? 계속 비슷한 전술로 나오지 않냐? 네가 말한 대로 방금 아까 전에. 토너먼트 만약에 올라가면 32강전에 올라가면 바꿀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이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 또 안정되어 갈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뭐 상대에 맞춰서 몇 가지 포인트 정도는 방법은 좀 다르게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저희가 지금까지 쭉 해왔던 거를 갑자기 이렇게 바꾸는 것도 그거는 선수단한테는 별로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일단 상대가 정해주고 나면은 한번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민을 할 생각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3백, 4백에 대해서 좀 노이로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도 그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질문을 한 기자의 골자는 제가 생각했을 때 남아공이 한국의 약점을 잘 파악했어서 비슷한 전술들이 나온다. 전술을 토너먼트에서 바꿀 생각이 있냐. 이 얘기였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이 일단 첫 번째 결과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잘할 수 있냐.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걸 어떻게 아는데 우리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거기다 안정되어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대. 월드컵에 나갔는데 아직이 안정이 안 됐대. 지금 우리 3차전 끝났거든요. 조별예선에서 3차전 끝났는데 지금 월드컵에 나간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아직 안정이 안 됐대. 이게 뭔 소리야? 그럼 안정도 안 된 팀을 이끌고 지금 월드컵을 나온 거야? 그럼 그동안 평가전을 왜 했고 훈련을 왜 했고 왜 그런 건데? 내가 여기서 이제 뇌가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 이게 뭔 소리지? 그럼 한국 팀은 안정이 안 되어 있는 팀인 거예요. 홍명보 감독이 봤을 때 심리적으로도 불안하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날씨가 훅 하고 더워지면 체력적으로 훅 가버리고 그러니까 안정이 안 된 거야 지금 상황이.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거기다가 질문이 포메이션 바꿔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전술 포인트, 전략 포인트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상 우리가 인정하긴 싫지만 한 가지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요. 홍명보 감독이 고집을 부리고 이거 좋으면 좋은 거니까. 홍명보 감독의 특징을 제가 봤을 때 이거 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미 포메이션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선수가 가장 잘 뛰는 걸로 해가지고 포메이션을 짜서 가장 최적의 조합을 만든 게 아니라 자기가 포메이션을 정해놓고 이런 축구를 해야 돼. 선수들을 이제 끼워 넣는 거죠. 이 선수 여기 들어가고 여기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게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도 자기가 원래 뛰던 포지션이 아닌 데서 뛰는 경우들도 있어요. 원래는 그냥
뒤에서만 뛰는데 이제 오버래핑도 해야 되고 공격적으로 하고 센터링 올려야 되고 막 이런 선수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하지도 않았던 걸 하니까. 그거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던 선수도 있었어요. 자기가 원래 이제 해외 리그에서 주전으로 뛸 때 뛰지 않던 포지션으로 지금 뛰고 있다. 근데 그걸 이제 연습을 해야지. 대표팀이요. 그러니까 홍명범도 약간 그렇게 하고 있다? 다른 부분을 하고 있다? 당연히 그 안에서 최적화된 선수를 찾는다라는 거 애매할 수도 있죠. 최적화된 선수가 빈자리일 수도 있는 거니까. 전 여기서 가장 대표적으로 떠올랐던 선수가 하나 있어요. 옌스 선수입니다.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선수예요. 주전입니다. 독일 국대에 제가 알기로 후보까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다 그 얘기를 해요. 옌스 왜 안 씀? 옌스 잘하는데 옌스보다 왜 저 선수를 씀? 막 이렇게 평가를 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제가 사실 남아공전 보기 전까지는 그냥 참고 기다리고 있던 건데 옌스 선수의 폼이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 폼이 안 좋거나 아직 뭐가 안 됐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감독이 봤을 때 할 수 있죠. 왜냐면 그건 감독의 전적인 그건 감독의 결정이에요. 우리가 옌스 선수가 워낙에 잘하는 선수니까 야, 저 실력이면 저런 선수가 지금 여기서 이만큼 뛰면 와우 대박 짱 이럴 수 있죠. 그 폼이 그대로 한다면 근데 지금 그 폼이 안 나오네? 라고 해서 안 쓰는 걸 수도 있죠. 폼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정입니다. 근데요 저는 사실 그거라기보다는 이거 제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참히 깨졌어요. 저는 옌스 선수가 대한민국의 중원의 히든카드라고 믿었어요. 저는. 그래서 안 내보내나? 그런 거 있거든. 감독들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포지셔닝을 이미 정해놓고 선수들을 끼워 넣는다고. 옌스 선수가 확실히 잘하는 선수가 맞는데 만약에 조커로서 히든카드로서 상대방들 멘탈 갈리는 갑자기 이제 정말 경기의 흐름을 좀 바꿀 수 있는 스타일이 완전 다른 선수니까 그런 선수라면 만약입니다. 그런 선수라서 이 선수를 기용하는 거라면 조커로 쓰려고 흐름과 분위기 바꾸려고 쓰나 보다. 그때 대기하고 있나 보다. 히든 조커인가 보다. 나 그러고 그냥 참고 있던 거예요. 그냥 기다렸던 겁니다. 근데 남아공전에 나왔어요. 제가 놀란 걸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옌스라는 선수요. 개인기량이요? 나쁘지 않았다고 저는 봐요. 뭐 폼이 나쁘다 뭐 이런 걸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 공을 어디다 줘야 될지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커트도 다 하고 뛰는데 자기가 지금 어디 있어야 되는지도 갈팡질팡하고 자기가 공을 어디다 뿌려야 되는지도 갈팡질팡을 하는 것 같아. 이건 내 시각이니까 정답 아닙니다. 이걸 내가 보고 확실하게 느꼈어요. 조커 아니다. 히든카드 아니다. 그럼 옌스 선수 왜 뽑았어? 홍명보 감독은 옌스라는 선수를 왜 뽑은 거예요? 그럼 뽑을 이유가 없었어. 자기가 정해놓은 안에서 하려고 하면 자기가 정해놓은 거 안에서 움직이려고 했던 거면 옌스 선수를 뽑을 필요가 없어. 자기의 색깔에 안 맞으면 안 뽑으면 되거든. 그건 감독 재량이잖아요. 그 부분은. 근데 옌스 선수를 뽑았어요. 근데 뽑았는데 옌스 선수가 나와서 하는 거? 난 그 느낌을 받았어요. 옌스 선수랑 호흡 안 맞춘 것 같은 느낌? 축구 선수는 기본적으로 그게 있어야 하잖아. 내가 공을 잡은 누가 어디 있고 누가 어디서 뛰고 이렇게 다 약속이 돼 있는 게 축구예요. 그냥 동네 조기 축구처럼 그냥 뻥뻥 이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게 말이 안 되잖아. 어서 뻥뻥 이런 게 어딨어. 근데 옌스 선수가 들어가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오는 거야. 그 얘기는요. 옌스 선수 데리고 조커 훈련, 히든카드 훈련 없었다. 그 전략은 아니었다. 그러면 옌스 선수를 중심으로 분위기를 바꿀 전술 훈련은 없었다. 제가 예를 든 건 옌스 선수만 예시를 든 겁니다. 하도 얘기가 많이 나와서 다른 선수도 있지만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선수 뭐야? 왜 뽑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호흡도 없어요. 그럼 이거 뭔데? 그리고 여기서 제가 제일 충격을 먹었던 인터뷰가 하나 있었어요. 손흥민 선수 인터뷰예요. 아까 남아공하고 할 때 분위기가 안 좋았다, 흐름이 안 좋았다 뭐 얘기를 하죠. 체력적으로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했잖아. 손흥민 선수가 나중에 인터뷰 이제 남아공전 끝나고 나서 했던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해요. 후반전에 교체돼서 들어갈 때 감독에게 어떤 전술 지시 받은 거 있냐.
따로 전술 지시가 없었대요. 이게 뭔 소리냐면 손흥민 선수가 원래 1, 2차전 원톱으로 뛰었잖아. 위에서. 그렇게 뛰고 있었는데 이번에 오영규 선수가 나와가지고 사이드로 빠졌죠. 사이드로 빠진 손흥민 선수 그 자리는요. 손흥민 선수가 원래 옛날부터 토트넘에서 뛰었던 그 자리예요. 윙. 잘하는 자리죠. 근데 전술을 안 줬대. 이 얘기는 뭔 소리죠? 전술이 없대잖아. 이거 뭔 소리예요? 손흥민 선수가 윙으로 섰을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도 안 돼 있는 거잖아. 손흥민이 탑이 아니라 윙으로 갔을 때 너희들 어떻게 움직여. 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보여줘. 너의 실력. 너의 감찰을 믿으마. 우리가 이런 걸 항상 그런 표현을 쓰죠. 해줘. 강인아 해줘. 민재야 해줘. 아니 우리나라 경기력 처참했던 거 다 알잖아. 그 중요한 순간에 손흥민 선수 교체해서 나가는데 손흥민 선수한테 그것도 어쨌든 주장인데 캡틴인데 앞에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걸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던 감독이 문제점을 판단하고 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를 4개에서 전술 지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전달해줘. 이게 아니라 오 들어가. 이게 난 이걸 보니까 옌스 선수도 정말 그럴 것 같은 거야. 전술 지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옌스 선수가 자꾸 갈팡질팡하고 어디다 줘야 되는지 모르는 걸 보면. 그리고요 저는 세상에 프리롤이라는 게 있어요. 축구에는 프리롤을 부여받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거 정말 쉬운 거 아닙니다. 그거 진짜 각 나라에, 왜냐면 프리롤로 뛰어다니는 선수가 한 명이 있으면 그 선수가 비우는 자리를 메꿔주는 것들이 다 있어야 되거든. 힘들어요. 프리롤 선수도 정말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의 포지션을 구애받지 않고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선수죠. 이거 정말 능력 있는 선수만 가능한 거예요. 아무한테나 안 줍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강인 선수죠. 전 이강인 선수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번에 히트맵 봤거든요. 이강인 선수 뛴 거. 여러분 히트맵 보셨습니까? 어떤 프리롤 선수가 거기까지 내려와요. 수비 라인부터 공격 라인까지 다 이강인이에요. 뛰어다닌 게. 쫙 히트맵이 다 색깔이 딱 붙어있더라고. 전후반을 풀타임을 그렇게 뛰면 그거 어떻게 하라고. 자 그럼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선수가 체력적으로 문제가 생겼다고요? 이강인 선수를 그렇게 둔 감독도 잘못된 거예요. 그걸 보고서. 본인도 에이스인 거 알잖아. 아는데 약속된 플레이가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이강인 선수가 내려와서 공을 자꾸 만들려고 하잖아요. 자꾸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 교체하는 손흥민한테도 이렇게 해! 이러지도 않아. 어떤 전술 지시가 그럼 뭐가 들어간 건데? 중간 전술 지시 없다고요?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때 뭐 했는데요? 무슨 얘기한 건데 도대체? 힘내 힘내! 힘내 힘내 힘내! 한 골만 넣으면 돼! 힘내! 이거야? 아니 이거 뭐냐고 이게. 난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정신력! 우리에겐 군면제 같은 건 없지만 정신력! 뭐 이거야? 아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뭔데? 뭐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든. 자 그리고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볼 때 이 기자님이 일부러 이거 약간 돌려가게 하신 것 같은데. 이 기자님이 일부러 알고 질문한 건지 모르겠어요. 동기부여 얘기를 꺼내신 게 일부러 그러신 건지 모르겠는데 2014년 아까 얘기한 그것 때문에 아직 32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어떻게 동기부여를 할 거냐라고 이제 질문을 딱 던졌는데 홍명보 감독이 딱 이렇게 뱉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선수들이라는 거는 이제 경기 결과가 잘 나오지 않으면은 이렇게 그건 뭐 선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모든 자기 의도대로 되지 않으면은 남 탓하고 뭐 그러는데. 모든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왜 이렇게 위험한 발언을 하세요? 이거 그냥 말실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누가 그래요? 모든 사람이 그런다니, 그게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거 말실수겠지? 아니, 모든 사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남 탓을 한다. 저기요, 이거는,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이거 너무 위험한 말이잖아. 야, 여러분, 이런 말, 라이브 방송에서, 인터넷 방송 스트리머가 해봐. 모든 사람은 지가 잘못하고 남 탓을 해요. 다 그래요. 난리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 큰일 나요, 이거. 이 얘기는 뭐, 의도한 건 아니겠지. 뭐, 잠깐 말이 헛나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이게 뭐야. 선수들도 그래요. 원래 경기 결과가 좋지 않으면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저는 선수들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그대로 얘기하고 그런 만약에 탓할 거리가 없으면은 나를 탓해라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홍명보 감독님, 32강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32강이 지금 좀 어수선한데 어떻게 동기부여 메시지를 선수들에게 전달할 겁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선수들에게 이런 메시지 전달했어요. 야, 사람은 자기가 의도한 대로 안 되면 다 남 탓해. 그러니까 내 탓해.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내 탓해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야. 선수들한테 내 탓해라! 저기 2014년 때 그러셨잖아요. 1무 2패 참패당하고 나서 군면제 같은 그런 달콤한 그런 게 없어가지고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제대로 못한 걸 패착 요인으로 적으셨던데 그거를 12년 만에 찾으신 게 내 탓하라! 내 탓을 하면 된다! 내 탓을 해라! 이것인 거예요? 아니, 동문서답이야. 사실 이게 뭔 소리야. 그리고 여기서 안 끝나. 나 그 다음에는 올바르게 얘기하실 줄 알았어. 갑자기 뭐 하시는지 압니까? 이게 소름 돋는 거예요. 사람들은 멕시코전에 실수한 김승규 선수 얘기를 왜 하냐라고 하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잘 안 풀리면 남 탓을 한다. 남 탓을 한다. 근데 내 탓을 해라. 라고 선수한테 얘기했다. 예를 들면이란 말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김승규의 실수 장면을 김승규한테 탓하지 말고 왜 그 준비를 하지 않은 감독님이 왜 그런 걸 준비 안 했어요라고 저한테 탓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우리 김승규 선수가 실수한 거 화나죠. 열받죠. 근데 여러분, 김승규 선수 욕할 거예요? 아니, 골키퍼가 공 잡다 놓치는 거, 아니, 골키퍼는 실수 안 해? 아니, 공격수도 골 결정적 찼을 골 못 넣어가지고 막, 으악! 이런 경우들 나오는데, 골키퍼가 실수할 수도 있잖아.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막 골키퍼한테, 와! 저기 골키퍼? 순간적인 당시에 멕시코전 때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막 김승규가 잘못됐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 지금 머리에 뭐가 껴 있는 건지 아세요? 처음부터 본 사람들 기억나? 홍명보 감독 머릿속에 하나 까여있거든. 우리가 3차전은 이렇게 된 건 2차전에서 승점 못 따서 2차전 승점 땄으면 쉽게 갔거든. 계속 모든 얘기 앞에서 그렇게 했잖아. 서두에 2차전이 뜻한 대로 안 돼서 그때 승점만 땄으면 못 땄지. 근데 우린 다 알잖아. 멕시코전이고 멕시코 홈이었고 개최국이고 어렵잖아. 김승규 선수를 언급을 갑자기 해요. 이거 예시가 어떻게 나왔죠?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살다 보면 뜻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 남 탓을 한다. 그래서 내 탓을 하라고 했다. 예를 들면 김승규 선수의 실점 장면을 얘들아 선수들한테 김승규 탓하지 마. 그거 탓하지 말고 왜 그 준비를 안 했어요라고 나한테 탓해. 라고 선수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미친 화법인 줄 아세요? 감독이 이걸 어떻게 준비해? 아니 뭐 전지전능하신 무슨 뭐 닥터 스트레인지세요? 슉 해가지고 막 미래의 경우의 수를 막 수백만 가지 보고 온 거야? 김승규 선수가 실수하는 걸 어떻게 대비하냐고 감독이. 선수가 실수하는 걸 어떻게 대비할 수 있냐고요. 그럼 불가항력이라는 거 다 알아요. 우리가 바보야? 그걸 보고서 왜 저래 막 이러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그거 하나 놓고 김승규 왜 뽑았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잘 막으시고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분. 아니 실수할 수 있잖아. 공격수도 실수해서 골 못 넣는데 그럼 공격수 실수해서 골 못 넣으면 뭐 그 사람 완전 매장시켜야 돼? 우리 다 그런 거 알잖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고 마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홍명보 감독 말대로면 첫 번째 멕시코전을 또 얘기했는데 멕시코전 끝나고 선수들이 그럼 김승규 선수 탓했어요? 김승규 선수 탓한 겁니까? 그래서 탓하지 말고 나한테 얘기해. 내 탓을 해. 라고 선수들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진실이든 아니든 그럼 김승규 선수는 뭐가 돼? 이런 말은 얘를 적절하게 든 게 아니에요. 질문에 동문서답을 일단 한 거야. 동기부여 메시지를 어떻게 줄 거냐? 김승규 탓하지 말고 내 탓을 해라!
이게 32강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나가게 됐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남아공한테 1대0 0대1 참패당했는데 선수들 동기부여 메시지로 이런 걸 얘기를 하겠대. 이거 나는 왜 이런 답변을 했고 왜 여기에 멕시코전에서 실수한 김승규 선수가 다시 소환되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유가 뭔데? 그럼 이 말대로면 마치 김승규 선수가 멕시코전 끝나고서 선수들한테 무슨 핀잔 들은 것 같잖아. 김승규 탓을 했다. 내부에서. 막 이런 얘기라고 하잖아. 그리고 이게 동기부여랑 뭔 상관인데 도대체. 넌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우린 다 알잖아요. 실수인 거. 그 실력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감독도 그걸 예측할 수가 없어요. 발생된 거 어쩔 거야. 선수 개인을 탓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뒤집고 이길 수 있는 경기. 그래, 혹은 질 수 있지요. 근데 우리 그거 알잖아. 젖잘싸. 우리 사실 우리 지는 경기 많이 있었어. 근데 저도 우리 욕 안 할 때 있잖아. 그래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뛰었는데. 이런 부분이 없었다는 거 우리가 느끼니까 되게 답답했던 거잖아요. 왜 저렇게 대충 뛰어? 왜 저렇게 나쁘게? 왜 저래? 막 이런 얘기 했던 거니까. 자, 근데 이 다음에 이 얘기를 합니다. 질문이 지금 국가대표팀 남아공까지 끝났으니까 팀 데이터 갖고 있죠. 그거 분석했을 때 남아공전 때 선수들 체력이 왜 그렇게 된 건지 전술적 이유 때문인 건지 그거 내부에서 판단할 사실 있냐라고 기자가 질문을 해요. 를 봤을 때는 전에 멕시코 경기보다 뛰는 양은 조금 줄었어요. 조금 줄었고 그 다음에 고강도는 조금 더 많이 있었어요. 자, 데이터상입니다. 별 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어떤 체력이나 그런 거는 크게 큰 차이가 없었는데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느려 보인다거나 선수들이 그런 모습이 뭐 다 그렇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 참 이유 찾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그럼 뭐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 없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계속 오전에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뭔가 쉽게 그렇게 답이 이거다라고 지금 저희가 찾지는 못하고 있어요. 뭐 전술적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뭐 뛰는 양이나 그런 게 좀 있었지만은 그 전체적으로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지금 뭐다라고 정답을 찾지는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답 못 찾을 수 있죠. 아주 좋은 질문을 기자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너희는 남아공 팀 데이터를 지금 분석하지 않았냐? 하루 지났으니까. 선수 체력이 왜 저런지, 이게 전술적인 부분인 거냐, 뭐 내부에서 그런 거 판단해봤냐? 라는 얘기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요. 남아공전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봤더니 멕시코보다 뛰는 양은 조금 줄었다. 고강도는 조금 더 많이 뛰었다가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체력적인 건 큰 차이가 없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 느려 보인다거나 뭐 선수들이 좀 그래 보이다더라. 근데 그걸 이유를 못 찾겠어. 데이터 상에는 문제가 없어. 왜 그런지는 못 찾고 있어. 전술적으로는 뭐 뛰는 양이나 그런 건 있는데 이 말도 참 이상해. 전술적으로는 큰 차이가 뛰는 양이나 그런 게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뭐다라고 정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 뭔 소리입니까? 솔직히 좀 여러 번 봤는데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정답 이게 이해오죠? 모르겠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모르겠다. 지금 이 얘기잖아. 뭐 큰 차이가 뭐 뛰는 양이든 뭐 그런 게 좀 있긴 했었는데 약간의 차이가 뭐 전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답은 못 찾겠다. 그러니까 정답은 이거잖아. 전술적인 건 나도 몰라요. 지금 이 얘기 한 거잖아. 말을 좀 길게 해서 그런 거지. 좋아요. 사실상 크게 차이가 없었다. 그럼 우리나라 선수가 1, 2차전처럼 열심히 뛴 거죠. 근데 우리가 보일 때는 왜 저렇게 처지지? 왜 이렇게 간격이 벌어지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 걸어 다니네. 느리게 뛰네. 안 뛰네. 이러면 뭐가 돼야 돼요? 선수들이 더 덜 뛴 거잖아요. 데이터가 낮게 나왔겠지. 데이터는 똑같다고 본인이 얘기했죠. 이거 뭔 소리예요? 선수들은 똑같이 뛰었죠. 똑같이 뛰었는데 더 느리게 보이고 더 처져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의미 없게 뛰었다고요. 이건 분석 안 해보셨나요, 홍 감독님? 의미 없이 뛰었다고요. 쓸데없이 많이 뛰어다녔다고요. 이렇게 말해야 이전하고 뛰는 건 다 똑같은데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졌고 선수들의 간격이 벌어졌고 느려 보이고 쓸데없는 공간으로 계속 의미 없는 쪽으로 뛰어가니까 체력 떨어지면 따라가야 될 때 못 따라가니까
전술이 없으면 이렇게 되죠. 전술에 대한 어떤 약속된 플레이가 없으면 이렇게 될 수 있죠. 체력이 딸리니까. 그래서 데이터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 뒤에는 종합적으로 쓸데없이 졸라게 뛰고 체력은 딸리고 뛰는 데이터는 똑같고 무의미한 행동을 계속했던 거죠. 누가 시켰죠? 감독이요. 근데 이걸 모르겠다라고 답을 했던 겁니다.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런 분위기면 32강 만약에 올라가면 저번 같은 경기, 그러니까 남아공 그런 경기력도 보일 수 있는 거 아니냐? 당신 말대로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거기 올라가더라도.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 답변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경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는 저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구가 모든 것들이 잘 준비한 대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잘 될 때도 있지만은 잘 되지 않을 때도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잘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준비한 만큼 잘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준비를 시킨 감독의 어떤 역할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해도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저도 선수 생활 해보고 다 해봤지만 선수들이 과연 어떤 멘탈을 가지고 준비를 하느냐가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저희 코칭 스튜디오에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시키고 뭐 경기장 안과 경기장 밖에 있는 것들을 다 시키고 하지만은 그게 과연 경기장에 몇 % 나올지는 저희도 솔직히 모르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전술을 준비를 해서 그 나오는 경기 결과 전까지의 모든 것들을 수십 개의 상황들을 준비를 하는데 그 수십 개의 상황을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그 외의 상황들이 돌발되고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얼마나 그 대처를 잘 하느냐가 그거는 이제 선수들이 그 안에서 대처를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되지만은 거기에 있어서 총 모든 거는 감독의 어떤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앞으로 한 3, 4일 정도 남은 거에서 저희가 어떻게든지 잘 또 만들어야죠.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되면은 우리 선수들이 잘하는 거고 또 잘 되지 않으면 그건 또 감독의 책임인 거고. 그렇게. 네.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 사실 이 멘트 때문에 이걸 찍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왜 그랬냐면 맞는 말이에요. 우리 다 알아요. 축구가 늘 이기는 것도 아니고요. 준비했죠. 열심히 했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다 알잖아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 팬들도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경기들이 있고요. 지더라도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너무 크게 왔죠. 왜냐면 저점이 너무 심하니까요. 근데 그 저점이 너무 심한 내용을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환경적 요인, 심리적 요인, 정신적인 요인, 뭐 날씨가 훅 올라가서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자꾸 해버리는 걸로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분석은 해보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선수들은 다 똑같이 뛰었는데 왜 그러죠? 우리도 모르겠어요. 전술적인 부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위에서 그 얘기 계속 해왔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다가 쐐기를 박은 거예요. 저점이 존재하는데 그 저점에 대한 부분에서 좀 잘 모르겠다요. 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수십 개의 상황을 준비하고 있대요, 자기는. 그래서 이 다음 말이 문제였던 거예요. 돌발 상황에서 대처하는 모습이 있는데 선수들이 대처하는 것이 맞다. 선수들이 대처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수십 개를 준비해서 막 그럼 그게 있단 얘기네. 계획들이. 왜 안 보일까? 어쨌든 막 했는데 그거 다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된대요. 그건 선수들이 대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대. 이거 바꿔 말하면 난 다 준비해. 과정 수십 개, 모든 수십 개들을 선수들한테 다 지시해줬어. 이런 계획, 이런 계획, 이런 계획. 근데 돌발 상황이 발생했네? 그건 뛰는 애들이 알아서 해야지.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 말만 들어보면 그럴 수 있죠. 필드 위에서 뛰는 선수들이 재량껏 움직여야 되는 부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이걸 남아공전에 대한 부분을 합치면 내용이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말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코칭 스태프나 감독은 모든 것들의 경우의 수를 짜서 플랜을 짜고 계획을 짜고 합을 맞추고 하겠지. 근데 그 이에 별수가 생기는 부분들을 선수들이 뛰면서 행동을 해야 되는 거 맞죠. 그걸 누가 부정하겠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왜 여기서 하냐고요. 본인은 정신적 측면도 환경적인 요인도 날씨 요인도 다 얘기하면서 선수 실수 언급 또 하면서 동기부여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은 뭐 남 탓하게 돼. 내 탓해. 이런 얘기하면서 남아공전에 그랬다는 게 문제예요. 남아공전이 이렇게 끝났는데 이 얘기를 갖다 합치면 남아공전도 홍명보 감독은 선수들에게 다 알려줬어요. 맞잖아요.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냥 남아공 박살 내는 거야. 다 알려줬어요. 그런데 남아공은요 돌발 변수가 하필이면 졸라 많았어요. 이 말이잖아. 돌발 변수가 졸라게 많았네. 한두 개가 아니 졸라게 다발적으로 다 터진 거야. 그래서 저점이 터진 거야. 선수들이 대처를 다 해줘야 되는데 선수들도 응? 손흥민 선수 중간에 교체돼서 나가는데 그냥 가. 본인 말대로면 선수들에게 알려준데 돌발 변수가 현장에서 발생했을 때 선수들이 대처를 못하면 그걸 당신이 알려줬어. 그럼 뭐하러 손흥민을 집어넣는데? 저는 이게 되게 축구 약간 이론적으로 나오는 멋있는 말하고 자기 거하고 자꾸 합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남아공전은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남아공전 저는 이 멘트를 보고 완벽하게 생각을 했어요. 본인이 예전에 우리나라 월드컵 평가전 할 때 우리 한번 졌잖아. 그때 홍 감독이 했던 얘기가 하나 생각나. 우리가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전엔 잘했는데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이후에 그 뭐 좀 갑자기 경기 양상이 뒤바뀌고 이걸 되게 잘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막 이런 내용을 얘기하면서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때 뭐 하셨어요? 그럼 그때도 얘기 안 하신 거네요? 남아공전에도 전술 다 알려줬는데 선수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돌발 변수가 졸라 많이 터지니까 모르겠다 씨발 어디부터 건드려야 될지 모르겠다 옌스 나가봐 뭐 이런 거야? 민재는 왜 다쳤대? 뭐 이런 거야? 자포자기잖아. 이러니까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김민재 선수 빼고 수비수를 집어넣었을 때 이기려고 한 게 아니라 홍명보 감독 머릿속에는 32강에 안전하게 가려면 더 이상 실점이 없어야 된다. 만약에 수비 빼고 공격 넣었다가 만에 하나 골 더 먹히면 32강 못 갈 수도 있으니 안전빵으로 가자. 본인의 목표는 32강이니까. 이건 공약 지키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32강만 가면 된다고 했으니까 일단. 그렇게 되면요. 선수 교체 당시에도 어떠한 지시, 전술 지시 사인도 없었습니다.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그거였네요. 본인이 말한 대로요. 남아공전을 이거 다 합치면 자기들이 알려준 내용들은 무슨 내용이었죠? 잘못된 정보였어요. 어떻게 돌발 변수가 그렇게 터져요? 자기들이 막 분석을 해가지고 쫙 하고 알려줬는데 그대로 안 되고 돌발 변수가 빵빵빵빵 터져. 뭐 예를 들면 볼이 중앙에서 커팅 당하고 앞에서 그 얘기했잖아. 막 역습 당하는데 막 당황하고 막 이게 본인이 했잖아. 이게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분석을 못 하셨네요. 본인들 잘못을 왜 인정 안 하세요? 우리가 분석을 못했다 남아공. 이게 사실인 거잖아. 근데 그거를 뭐라고 했죠? 선수들이 우린 다 알려주는데 돌발 상황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 선수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 선수들이 알아서는 하게 하셨네요. 그래서 전 그동안은 그냥 루머처럼이라고 생각했던 내용이었어요. 근데 전 이번에 확신 들었어요. 다른 건 모르겠고요. 남아공전은 해줘 축구였어요. 니들이 알아서 해줘. 난 몰라. 나는 그냥 0대1로만 끝나면 돼. 혹은 1대1 되든가. 손흥민이 ZD 쏴가지고 뭐 그렇게 넣던가. 이강인이 넣던가. 오영규나 조규성이 막 해서 넣던가. 그렇게 해서 1대1 되면 정말 다행이고 뭐 또 자기는 또 명장병 나오겠지.
용병술 역시 손흥민 선수를 후반전에 넣은 이유가 있나요? 손흥민 선수를 전반에 넣게 되면 체력적으로 했을 때 후반전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본인 머릿속에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았을까? 해저 축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수많은 다는 아니지만 선수 탓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유명하신 분들 중에. 근데 그런 말을 굉장히 아끼셨던 분들이 전술이 없었다. 남아공전은 아예 전술이 없었다. 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남아공전 인터뷰요. 끝나고 하시던 인터뷰. 이게 대한민국이 준비한 그 잡음을 겪고 나서 준비한 월드컵의 본 모습입니다. 본 모습이요. 3승을 하겠다. 이런 결론도 아니고요. 고지대에 집중하고요. 남아공 정도는 별 생각 없이 있다가 멕시코만 어쩌면이라는 거를 계속 곱씹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끝났는데. 남아공만 했으면 그럼 우린 얘기하지. 멕시코만 어떻게 했으면, 멕시코에서 승점만 땄으면, 멕시코에서만 그랬으면 3차전은 그냥 어영부영 지나가는 건데 본인이 한 얘기잖아요. 우리는 얘기하죠. 남아공하고 비교기만 했으면, 남아공 이겼으면 어떤 게 더 쉬워 보이세요? 저 개인적으로요 32강 올라가길 바랍니다. 바라는데 제가 오늘 이걸 찍은 건 전부 축구 전문 이런 것도 아닙니다. 다만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를 오래 봐왔고 홍명보 감독이 직접 자기 입으로 남아공전 이후 3차전에 대한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20분간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얘기하는 걸 혼자 듣다가 이게 무슨 말이지? 왜 앞뒤가 안 맞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실을 내가 지금 억까하는 건지 여러분들도 생각하시기에도 이거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을 왜 자꾸 얘기하지라는 느낌인지가 궁금해서 긴 시간 동안 해봤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요. 선수들 안 다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어요. 홍명보 감독님 스스로는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을 당연히 하시겠죠. 근데 아까 그러셨죠. 사람들은 남 탓한다. 홍명보 감독 탓을 한다. 홍명보 감독 탓도 하게 될 거고요.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사람들 탓을 하기 시작할 거고요. 그 협회를 탓할 거고요. 전 이후 폭풍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느끼셨잖아요. 우리나라 월드컵 출정식도 못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 축구에 대한 관심도가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2014년에 그런 일을 겪고 다시 지휘봉을 잡겠다라고 하셨을 때, 그 난리가 났을 때 정말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본인이 그때 썼던 원인 분석을 지금 12년이 지난 2026년 홍명보 감독에게 적용시키면 이것도 아무것도 말이 안 맞아요. 발전한 게 없고요. 그리고 핑계만 늘었습니다. 환경적 요인, 선수들의 정신적인 면, 심리적인 면, 정신적과 심리적이란 말을 왜 나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감독님으로 보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